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설 잘 쉬셨어요? 우리 생생경제 청취자분들은 가족끼리 모여서 서로 상처 주는 말 같은 거는 하지 않으셨겠죠? 설 연휴 동안 제가 본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딸이 엄마에게 엄마 쥐꼬리만한 월급만 받아서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니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너 쥐꼬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 쥐꼬리가 있어서 온도와 환경을 알아차리는 거야. 네 월급이 쥐꼬리만 해서 물가도 챙기고 알뜰살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란다. 정말 가족들이 이렇게만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쥐꼬리가 용의 머리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팍팍한 살림 말 한마디로 더 팍팍하게 만들지는 맙시다. 2020년 1월 28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 세계 모두가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식은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 역시 요동치고 있는데요.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때 증시는 모두 영향을 받았고요. 내수경제까지도 위축된 경험이 있어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BNK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서동필 전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공포 속에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가 얼마나 영향을 받을까 우려가 됐었는데 현재 시장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연휴를 쉬고 오는 사이에 좀 뉴스가 더 안 좋아진 쪽으로 흐르면서요. 코스피는 한 70포인트, 한 3%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코스닥은 21포인트, 한 3.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어렵사리 2200선 위에 넘어서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2176포인트로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664포인트 정도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만 3%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수도 지수지만 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이라면 어떤 업종일까요? 뭐 전방위적으로 타격을 받아서요. 뭐 우리가 아주 큰 틀에서 통칭을 하면 중국 관련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 기업 활동 중에서 중국 관련주가 아닌 종목이나 업종을 찾아라 이게 더 불가능할 정도죠. 네. 하지만 조금 더 이 범주를 좁히면 관광, 레저, 그다음에 화장품, 또 유통 중에서 면세점 이런 쪽들이 타격이 가장 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서는 또 중국향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화학, 철강 업종 이런 이 좀 무거운 이 경기 민감주들도 이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타격을 세게 입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직관적으로 보시겠지만 아무래도 바이러스 이런 전염병들이 돌게 되면 움직이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관광을 하러 가는 사람이든 또 관광을 하러 오는 사람이든 줄기 때문에 관광 레저 그다음에 또 중국 소비자들이 많이 사줬던 화장품도 또 타격을 입게 되고요. 또 오고 가면서 면세점을 좀 많이 구입해줘야 되는데 그런 유동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면세점까지도 좀 타격을 받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가 아니죠. 어제까지 이제 설 연휴였는데 이때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때인데 이번에 이 영향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 주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추가해서 전 센터장님이 짚어주신 거는 화학, 철강 같은 업종들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반대로 지금 뜨고 있는 업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저도 검색창에서 보니까 마스크 업체 관련한 주식이 굉장히 떴다라고 나오던데요.
네, 마스크, 그다음에 뭐 백신, 그다음에 뭐 일종의 좀 소독제 이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종목들이 뭐 워낙 다양해서 다 열거해드리긴 쉽지 않습니다만 뭐 마스크를 만드는 생산업체다라고 해서 이제 뭐 50 아니면 뭐 깨끗한 나라, 뭐 웰크론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폭이 상당히 컸고요. 네. 또 의료기기 제조업 제 중에 하나 이제 메가 ECS 뭐 이런 기업들, 뭐 PCL, 뭐 바디텍 메드 이런 기업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이 테마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아무래도 건강 관련된 기업들의 모양새가 좋고요. 또 전방위적으로 대형주들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만 오늘만 놓고 보게 되면 물론 지난 목요일에도 그랬습니다만 자동차 업종들의 모양새도 조금은 상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가 이제 실적을 워낙 잘 발표해 주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의 이 부진함이 이제 바닥을 찍었구나라는 기대감 때문에 자동차 업종은 오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뭐 환율이 지금 한 1,150원이 깨질 것처럼 굴었습니다만 지금은 1,170원까지 올랐다 보니까 결국 자동차 업체는 환율이 오르면 원화가 약세를 가면 네. 수출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환 쪽에서 이익을 본다. 이런 기대감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자동차 업종이 좀 미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업종 상승한 건 이번 사태하고는 상관없고요. 네, 이번 사태와 큰 상관없습니다. 관계를 짓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이 좀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자동차 판매를 해서 수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1,150원일 때 수출하는 것보다는 1,170원, 1,180원일 그렇죠. 때 수출하는 게 되면 아무래도 환 쪽에서 이익을 보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높아진다. 이런 기대감이 함께 작용한 네.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떨어진 종목, 오른 종목을 짚어주셨는데 사스 때, 신종플루 때, 메르스 때도 비슷했습니까? 아니면 이번 신종 코로나 때 특별히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습니까?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네. 어차피 전염병이고요. 초기에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응이 서투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고 또 여기에 대한 백신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처음에는 이 상승하는 업종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네.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스크 아니면은 이 건강 진단기를 만드는 업체들 이런 쪽이 우선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하지만 그 외의 업종들은 대부분 이제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사스는 중국, 홍콩을 거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과 가장 흡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때도 서비스 업종들은 비교적 좀 큰 타격을 입었는데 상이한 점을 하나 찾자고 한다면 03년도에 있었던 이 사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분위기가 안 좋았던, 워낙에 경제나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 불어닥쳤던 거기 때문에 좀 더 아프게 느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은 모양새를 갖춰가서 1월 효과로 좀 시장이 이제는 좀 기지개를 켜는구나 할 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이 좀 더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보면 더 안타까운 국면에서의 악재가 들어왔다. 그러게요.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올해 주식시장 기대하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새해 벽두부터 삼성전자 주식이 화요일 나는 거 보면서 올해는 진짜 주식에 조금 더 비중을 봐야 하나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래도 좋게 이야기하면 좀 상황이 좋은 가운데 이런 신종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그나마 좀 버텨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픈 게 좀 체감적으로 덜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지금이 아픈 게 좀 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더하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워낙 상대적으로 부진해서 올해 1월 달에는 이제 좀 주식을 좀 할만하겠구나. 이제 기대를 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경제 상황도 작년보다 올해가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기업의 이익도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1월 달에 좀 흔히 표현하는 산뜻하게 출발을 했는데 네. 여기서 지난 목요일이죠. 한 1% 정도 조정이 있었고 오늘 한 3%니까 전반적으로 한 4% 넘게 조정을 한 번에 받아버리니까 오히려 더 아차 싶어하고 더 심적으로는 타격이 큰 조정이다. 이렇게 아마 여기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증시에 있어서는 이 불확실성이 굉장한 악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 백신도 준비돼 있지 않고 네. 이 사태가 어디까지 어떻게 확장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상황이 펼쳐져야 어떤 이벤트가 펼쳐져야 조금 안정이 됩니까? 예를 들면 백신을 개발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 좀 안정이 됩니까? 이게 백신 자체가 개발이 워낙 오래 걸리는 거죠. 흔히 이야기하는 임상실험을 그렇죠. 다 해서 이게 약효가 있다, 효능이 있다라는 게 이제 밝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약이 나왔다. 이것 때문에 시장이 안도감을 갖는다라기보다는요. 중국 밖에서 지금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 밖에서의 확진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 확산이 이제 멈췄다. 네, 그렇죠. 내지는 아무래도 우한 중국에서는 조금 더 피해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계속 갈수록 지금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늘어나고 있는데 흔히 이야기하는 증가폭이죠. 매일같이 100명, 200명, 300명씩 환자가 나오다가 그게 이제 다시 100명, 50명, 30명으로 증가는 하지만 증가폭이 줄어든다.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큰 고비는 넘겼구나. 관리 통제 아래에 있겠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할 수 네.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장이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는 안도감을 갖는 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이제 환자가 늘어나지만 늘어나는 수가 줄어드는 쪽으로 움직인다. 이거를 좀 면밀히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자의 수가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를 좀 주목해서 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일단 신종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치사율이 한 3%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망한 환자들을 보면 고령의 나이가 좀 많았고요. 지금 현재 중국 당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의 백신 회사도 그렇고 백신을 지금 개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또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신 개발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장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라는 설명까지 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의 정말 바람잘날하지 않는 곳이 이런 주식시장인데 주식시장인 자체의 특성이라고 생각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포트폴리오 상에서 주식 비중을 차라리 이번 기회에 조금 줄여봐야겠다 생각한다면 이런 판단이 좀 맞을까요? 줄이는 타이밍만 놓고 보게 되면 사실은 늦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미 늦었다.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네, 이미 반영되고 있고 이렇게 바이러스는 정말 예상 불가능한 영역에서 그렇죠. 벌어지기 때문에 단번에 한 4~5%씩 빠졌기 때문에 지금의 포트폴리오 바꾼다. 이렇게 보기는 좀 타이밍상 늦은 것 같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올해 기업이익은 작년보다는 늘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경제 성장률도 크지는 않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재정을 확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돈을 더 풀겠다라는 쪽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비중을 줄이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조금은 수익률에 상처가 있으시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지 지금 비중을 줄이는 거는 좀 타이밍상 늦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경제 체력이 조금은 나아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해서 지금은 주식 비중 그냥 유지하고 가시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과 체력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고 또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과도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 어느 정도 잠잠해질 가능성과 기대를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비중은 오히려 줄이는 것보다 지금은 가지고 가는 때다라고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전자산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 국채와 금을 사는 사람들도 많나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국채는 전통적이죠. 위험이 생겼을 때는 조금의 이자라도 받아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채권을 더 많이 사서 금리가 떨어진 건 되게 당연하고요. 금도 지금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풀어 놨는데 경제가 사실 좀 불안한 부분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실물 자산을 안고 싶지요. 주식은 사실은 실물 자산이라고 하기 좀 어렵고요. 또 채권은 일반 분들이 또 접근하기 어려운 건데 금은 뭐 개인 투자자든 기관이든 다 살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금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논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같이 불안하시다고 하면은 금 관련된 투자 뭐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금이 많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안정적인 수익률을 주는 데에는 일조할 수 있는 상품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정자산이니까요. 금의 특징을 잘 생각하셔서 투자하는 데에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유가는 아무래도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창궐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동 인구도 줄어들게 되고요. 경제 활동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은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야 그만큼 원유도 많이 소비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보면은 흔히 얘기하는 이 수요 측면에서 원유가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유가는 하락하는 국면으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유가는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유가는 오히려 피해야 될 투자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가는 피해야 하는 자산이다. 자, 센터장님 나오셨으니까 일단 아까 여쭤본 질문에 대해서는 주식은 지금 규모를 줄일 때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은 어떤 업종을 좀 우리가 투자해야 될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그래도 좀 몇 가지 업종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주라든지 아니면 올해 굉장히 정부에서 밀고 있는 산업 분야라든지 이렇게 카테고리를 조금 추천해 주시겠어요? 큰 틀에서 보면 뭐 좀 호흡을 짧게 가져간다라고 보면요. 올해 뭐 많이 올랐습니다만 여전히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품에 안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올해의 이익은 작년보다 분명히 늘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에서는 주도권을 쥐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상당히 부진한 업종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작년 4분기 실적을 현대차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적어도 1분기, 2분기, 내년 그러니까 올해 3분기까지는 실적이 작년보다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은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적 기반에서 움직인다라고 보면 자동차주 한번 관심 갖고 싶고요. 경제 상황이 앞으로 얼마만큼 더 좋아질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되게 물음표가 많습니다만 중국의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은 어쨌든 지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작년까지 되게 부진했던 화학업종도 지금 오늘은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경제를 논한다라고 보면 화학업종까지도 한 번쯤은 관심 가져보고 싶은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이 두 가지 꼽아주셨는데 작년에 또 워낙 바닥을 쳤던 것들이고요. 네, 자동차는 그렇죠. 네, 올해 오를 수 있고 자동차는 그런데 현대차가 작년에 4분기 실적을 사상 첫 100조 원. 매출을 올리는 그래서 100조 클럽에 가입했다는 뉴스를 제가 접하기도 했었는데 두 개 추천해 주셨고 아까 중국 제조 화학 이야기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 사태가 좀 지속된다면 특히 중국 내에서 조금 더 상황이 어려워진다면 이 화학주 같은 거 괜찮습니까? 상대적으로 좀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 지표가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면 뭐 실적을 보기도 전에 일단 투자자들은 외면하기가 먼저니까요. 그렇게 외면당한다고 보면은 좀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또 다른 희망은 결과적으로 이 큰 틀에서 보면은 자동차 중에서 2차 전지, 전기 자동차로 이 구동을 바꿔보겠다라는 것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2차 전지 하면은 이제 화학주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화학이 업종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다라고 치더라도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조정일 때 오히려 한 번쯤은 더 관심 가져보실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환자 수에 주는 그 감소폭을 좀 보라는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여전히 국내 증시는 작년보다 나아질 거라는 또 희망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BNK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서동필 전 센터장과 오늘 이야기 나눴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